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제 영상에 의견이 많아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클레이튼을 너무 좋게 보고 클레이튼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 심지어 이제 그런 댓글도 봤어요. 제가 댓글을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고 댓글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최대한 달아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댓글이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분을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그 사람의 그 생각이 너무나도 이제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진짜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바보의 정의는 미래에 대한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전 주변에 제 인생관 그리고 또 친구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 제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왜냐면 전 제가 생각했을 때 바보랑은 친구를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바보들을 다 쳐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진짜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4명밖에 없어요. 뭐 이 영상을 보고 나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는 4명에 포함이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4명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 아마 제 영상을 아무도 안 볼 거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은 뭐 별 상관이 없긴 한데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보는 미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냐면 제 영상들을 다 보셨으면은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튼을 절대 좌시할 수 없을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현재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가격이 바닥이니까 더 바닥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 장기적인 우상향이 언제부터 시작인지를 모르니까 저는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하고 있고 박살이 나고 있긴 하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투자한 그 단위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5천 원대 샀든 4천 원대 샀든 3천 원대 샀든 2천 원대 샀든 뭐 1,000원 언저리에서 샀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가격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5천 원에 산 사람도 나중에는 분명히 10배 이상 오르게 돼 있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클레이튼이 네 말은 10만 원을 간다 이런 얘기냐 하는데 10만 원만 가겠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그럼 또 이제 그 댓글에 나오는 이 코리니가 무슨 또 선동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리니의 선동인지 아니면은 진짜 팩트에 입각한 논리적인 나열인지 한번 보시란 말이죠. 전 진짜로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저를 블레임 하시고 맞다 싶으면은 그냥 투자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조사를 한 번씩 더 해보시고 제가 조사를 해서 결론 내린 이 결론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결론을 내세요. 그게 바로 진짜 투자인 것 같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초반에는 정말 많이 잃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래 전망을 대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기득권 위주로 재편을 하게 되면서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뭐 이런 곳에 조금씩 제 월급을 뜯어가지고 넣었었는데 재미를 조금 봤어요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어, 찰리 브라운 형님 영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투자를 조금씩 하다가 원래 처음에 다 소액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액으로 넣었다가 그게 엄청나게 불어난 걸 보고 이게 미래다 해서 이제 옮겼다가 다 옮기고 나니까 폭락 행보장이 왔어요. 근데 이제 폭락 행보장 때 지금 제가 느낀 건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본 결과로는 클레이튼이 정말 이제
미래의 유망성이 크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집을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높은 비중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클레이튼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클레이튼 비중이 굉장히 높을 뿐이에요. 뭐 한 많을 때는 80%, 적을 때는 70%, 뭐 10%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쵸? 매집을 아무튼 클레이튼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미래 전망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담이 좀 길었는데 왜 높게 치느냐? 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클레이튼을 아니 카카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22.5%. 근데 뭐 지금 1%를 팔았니 말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팔았더라도 다른 루트로 또 살 수도 있고 뭐 말은 많다는 거죠 또. 그리고 업비트. 이 업비트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업비트는 부동의 1위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 1위. 자, 그런 업비트를 카카오가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카카오가 두나무를 통해서 업비트를 주물럭거리지만 뒤에서는 그라운드 X를 통해서 클레이튼을 만들었어요. 근데 클레이튼은 전면에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한탕하고 빠질 것 같으면은 클레이튼을 전면에 내세워서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에 자기 물량을 다 털어내는 소위 말하는 설거지를 했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개미들 피 다 빨아먹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숨기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보인단 말이죠. 오히려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블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숨기는데 당당하면 드러내란 말이야 하는데 개발적인 지표는 드러내고 있어요. 대신에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게 막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낀 이건 여기서는 이제 제 뇌피셜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건데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려면은 분명히 정부랑도 얘기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큰 그런 하나의 그런 계획인지 얼마나 커다란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까지 이게 통제가 되고 있는 정도면 정말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에 뭐 일부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더 얘기 드릴 게 많단 말이죠. 지금 이 영상에 담을 거는 일부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한번 보시고 이 제가 말씀드린 퍼즐이 진짜 퍼즐 조각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 여튼 클레이튼은 코인원과 빗썸에서 도둑 상장을 했어요. 왜? 클레이튼의 가망성을 보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원화로는 사기 힘드니까 뭐 일단은 다른 뭐 코닥이나 지닥이나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되는데 분석하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인원과 빗썸을 통해서 클레이튼을 이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거버넌스 카운슬은 말씀을 드려놨어요. 다른 영상을 보시면 거버넌스 카운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훑고 지나가자는 거죠. 거버넌스 카운슬은 이제 클레이튼의 발전을 위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을 말한다는 거죠.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운영자다. 클레이튼으로부터 초대받은 신뢰할 만한 아시아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런칭 시점에는 18개 기업들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30개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카운슬에 대해서 쭉쭉쭉 보시면은 좋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어요. 이거는. 자, 그중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카운슬에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합류했다라는데 이게 2019년 10월쯤 뉴스거든요. 근데 거버넌스 카운슬에 바이낸스가 합류를 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커다랍니다. 자, 클레이튼의 메인넷과 동시에 공개된 거버넌스 카운슬은 IT, 통신 콘텐츠, 게임,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표하는 25여 개의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대중들의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아시아 지역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거버넌스 카운슬을 꾸렸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LG전자, LG상사,
LG U+ 등 LG그룹의 계열사를 비롯해 넷마블, 셀트리온, 카카오 등이 있다. 필리핀을 대표하는 은행인 필리핀 유니온뱅크와 중국 완샹 블록체인 랩스의 전략적 파트너인 홍콩 핀테크 기업 해시키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 국내 대표 통합 보안업체인 알랩과 중국 기반 모바일 플랫폼 회사인 예모비도 합류했다. 자, 그래서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은 클레이튼 기술 사업 등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과 클레이튼의 하비 노드 운영을 담당한다. 플랫폼 운영을 넘어서 클레이튼 기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도 논의 중이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이제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 세계 거래장 기준 규모가 가장 큰 거래소다. 거래소뿐 아니라 투자, 교육, 기부, 연구소, 서비스 체인 등 다양한 방면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바이낸스도 하고 있지만 후오비도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를 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한다. 그라운드X는 후오비가 축적한 글로벌 유저 기반 서비스 역량이 클레이튼 플랫폼 운영과 생태계 확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오비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합류 2월 10일 그라운드X에 따르면 후오비가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동참하기로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은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클레이튼 메인넷과 함께 공개돼 IT 통신 콘텐츠 게임 이거는 봤던 거니까요. 그래서 후오비랑 바이낸스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게 볼륨량이에요. 네, 거래소의 볼륨량인데 업비트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업비트 상장 이게 그렇게 커다란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업비트보다 2배 큰 거래소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근데 이 거래소 오칵스에서는 이미 있어요. 클레이튼이 이미 올라가 있고 후오비에서는 이제 상장을 초읽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바이낸스. 자, 업비트의 대략 2배쯤 되는 게 후오비예요. 그리고 오칵스고. 그리고 바이낸스는 이 두 개 업비트의 2배 되는 거래소에 지금 한 6배에서 7배.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7배에서 8배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 그 정도 언저리긴 한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바이낸스에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엄청난 그 유동성 풀, 이 엄청난 유동성 풀 중에서 진짜 조금이라도 클레이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낸스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클레이튼이 바이낸스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언젠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안 올라갔다고 가격이 펌핑이 안 된다고 울며 불며 블레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5천에 샀든 5천에 샀든 4천에 샀든 3천에 샀든 2천에 샀든 1,000원에 샀든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물론 싸게 사면 좋죠. 근데 지금의 마이너스가 끝일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클레이튼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든 말든 그 중요한 거는 그런 게 또 아니에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클레이튼이 어디에 사용이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가격이 낮아져 있으니까 가슴이 애달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애달른 마음이 지금이 매집 기회다라는 약간 좀 희망적인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래소의 그런 협약이나 다른 오픈시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게 벌써 2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다는 거죠. 보시면은 2019년 뉴스이기 때문에 2년 전 거. 이 뉴스도 보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픈시가 어떤 건지 또 보시면 좋고. 자,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서도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또 합류를 했었다라는 뉴스가 3월 24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거버넌스 카운슬이 점점 넓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현대나 뭐 삼성 같은 거, 삼성이 거버넌스 카운슬에 들어가게 된다. 현대도 거버넌스 카운슬에 들어가게 된다.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클레이튼을 블레임 하실 수 있을까요? 클레이튼 가격이 지금 1,000원이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하겠죠. 네, 아무 말이나 다 하세요. 근데 클레이튼이 5,000원이 가고 6,000원이 가고 만 원이 갔을 때도, 그때도 그러실 수 있을지 제가 진짜 궁금하네요. 네. 지금 와서 이더리움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더리움은 공고한 1등의 자리겠죠. 근데 뭐 클레이튼을 이더리움에 비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만든 클레이튼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무슨 투자를 왜 하는 걸까요?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왜 투자를 하는 걸까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이 8천 몇백만 원 갔을 때 사셨으면 됐겠네요. 가격이 제일 높아졌으니까. 내재 가치가 제일 높은 시기가 가격이 높아진 시기 아닌가요? 그 사람들 말씀대로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가격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게 사용이 될지 안 될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자, 업비트의 2배쯤 되는 볼륨이 있는 거래소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오칵스. 후오비에는 이제 올라갈 것이고, 바이낸스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제가 이 그림판을 작업을 할 때는 바이낸스의 볼륨량이 후오비의 6배였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뭐 이게 그 업비트에 올라가니 많이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클레이튼을 거버넌스 카운슬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이 후오비나 바이낸스에 올라가니 많이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클레이튼을 통해서 이 거버넌스 카운슬 회사들이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클레이튼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텅텅 빈 깡통 같은 그런 프로젝트면은 진작 올려놓고 자기 물량들 다 털어내고 이미 그 설거지 다 해놨다니까요. 설거지 다 하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상장을 안 하고 있어요. 거먼스 카운슬에 들어간 지가 언젠데 얘네가. 그러면은 이게 작은 프로젝트가 절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작은 프로젝트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이분 자기가 은행에다 거래하는 은행에 넣어놨던 예금을 빼서 중앙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이야기는 상업은행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한 상업은행이 사라진다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고 있잖아요. 은행들에서 거래소 거래를 할 때. 나중에 되면 이미 크라켄이란 거래소, 제가 여기서 크라켄이라는 이 거래소가 이미 미국에서는 은행 지위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도 거래소들이 은행 지위를 얻게 되고, 굳이 이 상업은행들에서 은행 계좌를 실명으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은 변화를 꾀하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왜? 디파이도 있어요. 탈중앙화 금융으로 이런 중앙금융이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편리한 쪽으로 흐르고 더 신뢰가 가는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제가 농협은행의 그 신뢰를, 전 농협은행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커다란 은행일 뿐이에요. 그 농협은행에 안 좋은 점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농협은행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보상을 안 해주고, 또 뭐 여러 중앙은행들이 자기들의 전산을 막 조작을 해가지고, 아니 중앙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들이 자기들의 전산을 조작을 해가지고 뭐 돈을 넣었다 뺐다를 은행원들이 지 맘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전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아마 상업은행들이 체제 개선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봤었고, 실제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를 꾀한다. 가상자산 수탁으로 먼저 물꼬를 트고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래소로의 변환을 꾀하고 있는 거죠.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제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자, 그래서 정부는 CBDC를 원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왜 CBDC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정부라는 정부라는 조직은 세금을 원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뜯으면 많이 뜯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디지털 법화를 세상에 이렇게 뿌리고 우리 시장에 뿌리고 모든 것을 디지털 법화로 만들게, 아니 다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돌고 있는 거를 어떤 CBDC의 혜택 같은 거를 막 주면서 CBDC가 편리하고 합리적이니까 이거 써 해가지고 모든 현금 유동성 풀을 CBDC에 담아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디지털 법화로만 이 시장이 운영이 되게 만들어서 모든 자금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본인들이 알게 돼서 세금을 하나하나의 거래마다 다 뜯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거기서 들어오는 세금의 창출이 엄청나게 되죠. 그럼 거기서 그 뜯은 세금 가지고 뭐에 쓰느냐? 나중에는 개돼지에 먹이를 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개돼지에 먹이를 주게 된다.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이놈들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맨날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기본소득이라는 먹이를 주고 목숨줄만 연명해가면서 그 중에서 자식을 낳고 아니면은 뭐 다른 특출난 인재가 나오던지 해서 조금 쓸만한 노예가 나왔다 싶으면 쓰고 별로다 싶으면 버리고 이런 행태를 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뭐 제 이 영상이 나중에 미래는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뭐 블레임 하실 분들은 블레임 하시고. 그래서 CBD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꼭 나오는 댓글이 있어요. 발행 계획이 없단다. 신중론을 제하기는 하느니라는 기사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하면 이분의 이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준비는 하는데 사용할 계획은 없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준비를 하는 이유는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논지가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준비를 하는데 사용을 안 할 거다는 말은 내가 낚싯대를 샀는데 낚시를 안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낚싯대를 샀는데 낚시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낚싯대를 산 사람은 일단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낚시를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건데 그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한은에서 말하는 게 준비는 해놓고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몰라요. 그 국가의 편에 서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전 적어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트는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도전을 한대요. 근데 도전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CBDC 플랫폼을 자기한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와 기술 협력을 했고 CBDC 플랫폼의 고사양화를 노리고 있다. 누가? 그라운드X가. 그라운드X는 카카오 겁니다. 그럼 카카오가 노리는 게 작은 거냐 했을 때 절대 작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클레이튼의 기술력이 낮지가 않아요. 절대 낮지 않다. 클레이튼은 기술력은 괜찮아요. 제도권에 수용이 될 만큼 괜찮다는 거죠. 쓸만하다는 말인데 쓸만한 거는 뭐 쓸만하죠. 근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낮냐 했을 때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언론 점수가 너무 낮아요. 지금 언론 점수가 1점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걸어보려고요. 제 미래를.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고맙기도 합니다. 왜냐면 세상은
똑똑한 바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다, 나 좀 안다 하는 바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 바보가 다른 바보를 만들고 미래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동안에 저는 제가 본 미래를 보고 투자를 계속 해보려고요. 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 저를 블레임을 하시든 저는 제가 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더리움은 이미 프라이빗, 그러니까 큰 프라이빗 블록체인 쿼럼을 활용해서 싱가포르, 호주, 태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라운드X는 컨센시스와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 개발 중인 클레이튼의 프라이빗 버전의 성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인 기술 협력 내용엔 정보 보호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프라이버시, 다수 이용자를 속도 저하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확장성,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결성을 실험하는 호환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능들은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시험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CBDC 플랫폼을 고사양화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자, 보세요. 기술 협력을 통해 클레이튼의 성능을 대폭 강화해 CBDC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영상을 보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건 도박을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도박처럼 하면 안 되고 도박을 투자라고 말하면서 하면 안 돼요. 저희는 투자를 투자로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느꼈던 인플레이션보다 굉장히 엄청나게 커다란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커다란. 왜냐? 이제 이미 열차가 노선을 벗어났어요. 열차가 너무 빠르게 달려서 노선에 튕겨져 나오기 직전이에요. 덜컹덜컹 거리다가 이미 철로에서 나가서 그냥 이제 통제 불능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통제 불능의 그 시기 직전에 한 번에 이제 테이퍼링이 더 있게 될 것인지 뭐 그게 저는 이제 궁금하거든요. 한 번에 더 테이퍼링이 있게 된다면 약 2년에서 3년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고, 만약에 테이퍼링 없이 경기가 다시 침체가 돼가지고 한 번 더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노선을 넘게 돼요. 그럼 그때는 진짜 화폐의 가치 저장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 미국에서 한 번 더 양적 완화를 하게 되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는 이 양적 완화라고 불러야 될지 MMT라고 불러야 될지 뭐 그게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미국만 화폐를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찍어내면은 수출입 경쟁력을 위해서 각 국가에서도 다 화폐를 찍어내야 돼요. 자신의 화폐 가치를 낮춰서 수출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또 시장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물량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은 화폐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가치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화폐의 반대급부, 화폐로 살 수 있는 것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그것들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거는 자산이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나 이런 것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급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인간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서 받는 그 임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간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시간은 그 생명체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회사에 주고 받는 그 임금이 가치가 낮아진다는 건 내 시간의 가치, 내 생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지키려면은 우리가 자산을 사모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딱 2년에서 3년만 소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한번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자는 거죠. 저란 사람은 클레이튼에 투자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는 가상화폐에 분산 투자를 하시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 구독자님들을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설득을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뭐 거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무슨 물귀신 작전을 하겠습니까? 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노여워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인생을 살 때 저 한 편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진짜로 나를 좋아해주고 도와주는 편은 필요한데 그 도와주는 편이 보통은 이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데려갈 만한 친구가 있고 내 인생에서 들이면 안 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못된 놈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했지? 아무튼 제 구독자분들은 저를 정말로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진정으로 좋아해 주기 때문에 구독을 해 주시고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챙기는 게 저한테도 정말 이제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뭐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다 사담인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부자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실 거예요. 아마 어, 본인만의 기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제 부자가 되실 건데 나중에 저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딴 걸 할 게 아니라 약간 같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가봤으면 좋겠거든요. 봉사활동. 이제 클레이튼 가격이 지금 내리니까 여러분들을 보기가 전 좀 무서워요, 솔직히. 근데 뭐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팩트만 가지고 투자를 저도 심지어 저도 계속 제 미래를 다 걸고 투자를 높은 비중으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랑 저희가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저희만 챙기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없는 분들, 가지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육체적으로든 진짜 기부를 하든 같이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불공평한 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저희는 일을 해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운이 좋은 인간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적인 수준도 남들보다 높다는 것이고 뭐 사실 경제적인 위치도 남들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빚이 막 7천, 막 1억 5천 막 이렇게 있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무슨 여유 자금이 생겨서 투자를 하시겠냐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중에 이제 가지게 될 것은 그렇게 투자를 못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막 블레임하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됐을 때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벼락거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은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나중에 100배가 되고 200배가 되고 뭐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나게 커다란 부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또 이제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고 나눠서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나중에는 정말 진짜 같이 봉사활동을 합시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눠야 한다. 네, 뭐 사담이 엄청나게 많이 길었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움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셔서 저랑 같이 뭐 좀 현명한 투자를 하는데 뭐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